저하고 이제 같이 농사를 지신 분이 있어요. 그 양파를 올해 21,000평을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계로 화종을 해가지고 노지 분열을 해서 제가 전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크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좀 많이 했어요. 또 실제 작년 9월달 날씨하고 올해도 9월달 날씨, 작년 10월달 날씨하고 10월달 날씨, 뭐 이러한 부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농가분들이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도 가격적이지만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굉장히 기후 변화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일례로 실질적으로 작년 육묘하고 올해 육묘를 생각을 해보면 작년 9월 초에는 30도, 35도까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발화하는데 온도가 없다 보니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양파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온도가 발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초기에 발화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 세 번까지 파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어땠냐? 올해는 작년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거의 파종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췄어요. 네. 다행히 늦추다 보고 또 온도가 9월달 날씨가 좀 서늘하다 보니까 발화는 잘 됐어요. 근데 발화는 잘 됐는데 9월 중순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10월 한 20일까지 계속 비가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9월 한 20일까지는 야 발화도 잘 됐고 야 올해 뭐 좀 좋구나 했는데 10월달 접어들어서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특히나 배수가 안 되는 포장들, 물을 많이 줬던 분들이 그때 10월 중순경에 날씨가 또 한 30에서 32도까지 올라가고 고온이 됐어요. 그때 많이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녹아내리다 보니까 모종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 지역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지난주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종이 이제 부족해지는. 네. 이 농가분들은 모종을 사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되냐 고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모종을 옆집에서 좀 남은 걸 갖다 심고 예전 같으면 막 사다 심었었는데 올해는 그냥 나오는 대로만 정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어진 면적은 좀 중요한 거는 모종을 내가 어떻게 키워서 어떤 모종을 심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모종을 균일하게 키워서 균일한 모종들 그리고 우리가 뽑다 보면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그냥 같이 심어놓게 되면 오른쪽 사진에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균일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균일도만 좋게 만들면은 평당 수확량 30kg 이상은 그냥 뽑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또 전라도 쪽 농사를 좀 잘 지시기 때문에 35kg, 많게는 40kg까지도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종 자체가 균일하지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실제 위에서 보는 거, 이파리가 커서 보는 거하고 실제 깰 때하고 보면은 이 균일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우리 경상도 쪽으로 넘어가면 기계정식을 많이 해요. 우리도 기계정식 많이 하시죠? 이제 늘어났죠? 네. 기계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428분가요? 네. 거기 448이죠? 448구죠? 거기에 보면 하나씩 코팅을 해서 키우기 때문에 모종이 균일하게 잘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 자체가 균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캘 때도 보면은 상당히 균일한 양파를 캐낼 수가 있다. 그래서 수확량을 더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식물은 양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크느냐. 양파가 뿌가 비대가 되고 이파리가 커지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정식을 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겠죠. 뿌리를 내리고 지금 현재 속잎이 올라오신 분들이 일찍 심은 분들은 지금 속잎이 올라와서 크고 이만큼 컸을 거고 늦게 정식하신 분들은 속잎이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크느냐 어떻게 뭘 먹고 크느냐 결론은 뿌리를 내리고 나서 우리가 줬던 뼈안 속에다 줬던 대비라든가 유박이라든가 필요 이런 부분들 기비로 주죠. 그죠? 그럼 기비로 줬던 양분하고 그 다음에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하고 공기 주변에 이산화탄소하고 햇빛에 의해서
탄소 동화 작용으로 해서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그 중에 이제 포도당을 만든다고 하죠. 그 입에서 만든 영양분하고 땅 속에서 또 내가 땅 속에서 올라오는 퇴비 속에 들어있고 유박 속에 들어있고 비료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이에요? 네.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 철, 아연, 망간, 구리, 궁소, 몰리브덴 이러한 12가지 성분들이 실질적으로 땅 속에 퇴비 속에서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돼서 이파리에서 만든 포도당과 만나가지고 질소는 질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인산은 인산의 역할, 가리는 가리의 역할, 칼슘은 칼슘의 역할 이러한 각자의 역할들을 해서 그 균형에 맞춰서 영양분의 균형에 맞춰서 뿌리도 내리고 이파리가 커지고 나중에 5월달 가서 구가 비례가 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토양 속에다가 퇴비라든가 유박을 잘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못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잘 먹고 이 뿌리를 통해서 올려줘야 이 양파가 잘 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땅 조건이 안 맞는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연작을 했다든가 아니면 퇴비를 또 너무 부식이 덜 된 퇴비를 썼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아니면 또 토양 수분이 부족하다든가 이러한 조건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줬던 양분들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파리에서 양분을 이 포도당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이 필요하고 뭐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야 그냥 흡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햇빛이에요. 햇빛. 근데 햇빛이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은 이 밑에서 수분은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뿌리에서 수분을 끌어올리고 이산화탄소는 흡수를 하지만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일을 잘하고 잘 큰다는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이 포도당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화하고 햇빛에 이 햇빛이 좋아야만이 이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야만이 새 뿌리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새 순도 만들고 지가 커가는 겁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다던가 수분이 부족하던가 지금 엊그저께 우리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10월 20일까지 비 오고 지금 오늘 저 엊그저께 비 한 번 오고 지금 비가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때 심어놓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가뭄을 탔었잖아요. 그죠? 10월 달에 비가 와서 땅을 만들지를 못해서 정식은 늦어졌지만 정식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물을 못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가뭄을 탄 거예요. 그러면은 땅속에다 정식을 해놓고 나가지고 물을 바로 준 포장하고 내가 수분이 어떤 포장하고 물을 좀 하루나 이틀 늦게 준 포장하고는 애들이 뿌리를 내리고 속순이 올라오는 데까지의 시간차가 굉장히 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늦게 정식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뿌리를 빨리 내고 속잎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파리를 최소한 건강한 이파리를 3장이나 4장을 만들어 놓고 올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들이 다 정식은 늦어서 그나마 다행인 게 날씨가 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날씨가 추워지는 게 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이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게 뭐냐. 땅 속에 있는 수분 공급을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수분이 있어야 우리 포도당을 만들고 또 수분이 있어야 내가 줬던 퇴비라든가 비료가 녹아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기후가 어쩌냐. 요즘 기후가 보시면 뭐냐면 가물 때는 굉장히 가물죠.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폭우성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올해도 육묘를 하면서도 피해를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뿌리가 스펙을 받고 스펙을 받다 보면 뿌리 기능이 떨어지고 뿌리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이파리가 약해지고 이파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해가 떠서 그것이 녹아내리고 또 위에서 내가 물을 많이 줬던 분들은 무릎병이 같이 오고 이게 연달아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짓든 간에 첫째,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배수가 잘 되게끔 한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가물었을 때 내가 물을 줘야 된다. 왜? 물을 줘야만이 실질적으로 뿌리에서 그 물을 끌어당겨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고 또 물이 들어가줘야 우리 사장님들이 줬던 퇴비라든가 비료를 분해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분 공급을 내가 얼마만큼 땅 속의 수분을 내가 한 70% 정도를 유지를 어떻게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한 가지는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생육에 봤을 때 어린 눈, 속에 있는 어린 눈이 형성이 되고 속잎이 올라오죠. 그죠? 네. 그랬을 때 6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생장이 멈춥니다. 그 다음에 뿌리 생육. 뿌리는 4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은 지온이 낮아지겠죠. 땅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해서 이제 새 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6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서서히 속잎이 이제 안 올라오고 4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은 뿌리가 활동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육이 멈추고 월동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어때요? 오늘 오다 보니까 10도가 넘어가요. 그죠? 네. 10도가 넘어서 따뜻하죠? 따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양파가 생육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 생육을 합니다. 생육을 해요. 근데, 자, 우리가 23년도 아까 우리 회장님 얘기했죠? 제1하고 제5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게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12월달 날씨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12월달에 비가 와도 온도가 10도, 12도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파가 어떻게 됐었어요? 잘 컸어요. 굉장히 잘 컸습니다. 비도 또 적당히 잘 내려주고 너무 잘 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2월 20일경에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추위가 영하 15도, 13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잘 컸던 것들이 다 냉해를 받아버리고 추위를 받아보니까 녹아 내려버렸던 겁니다. 이따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늦게 심어가지고 그나마 늦게 하신 분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늦게 심으신 분들은 겨울 날씨가 따뜻하면 이득을 봐요. 근데 좀 일찍 심어가지고 좀 너무 좀 잘 크신 분들 있죠. 네. 잘 크신 분들은 올해 날씨가 또 이렇게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가 추워버리면은 어찌 보면 2024년도에 작판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부직포를 심진 않지만 전라북도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겨울철에 온도가 일찍 떨어지는 지역들은 부직포를 씌워가지고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에도 성장을 좀 시킵니다. 양파는 우리 사장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내리고 이파리가 형성이 되고 이파리 형성이 우리 쪽 같은 경우 언제까지 형성이 되냐? 물론 이제 중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만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주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저장계 역할을 하시나요? 중만생을 하시죠? 네. 그러면은 중만생은 지금 뿌리가 이만큼 내렸어야 됩니다. 이만큼 내리고 이파리가 이제 속잎이 올라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동이 되고 나서 4월 달까지는 요 입수를 확보하는 시기고 4월 한 20일부터서는 이제 5월 말, 6월 초까지는 구가 비례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4월 말까지는 이파리를 형성하는 시기고 4월 20일부터서 6월 초까지는 구가 비례되는 시기다. 그래서 결론은 이 양파의 껍질수는 이파리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 사장님들이 결론적으로 지금부터서 내년 4월까지 해가지고 이파리 숫자를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격수가 많아지고 수확량이 많아지고 저장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입수가 7장이냐 8장이냐 내견은 10장이냐 11장이냐 12장이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수확량이 크게 작아가 된다. 그러면 이파리 숫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모종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균일한 모종을 만들어내셔야 되고 적당히 정식하기 좋은 모종을 만들어야 되고 또 겨울철에 애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를 어느 정도 5장이나 6장까지 만들어내고 나서 봄에 그 외에 6장에서 7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양파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뿌리도 내리고 이파리를 어떻게 확보를 많이 하느냐가 결론적으로 저장성하고 수확량에 큰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뿌리는 양파 뿌리는 거의
이 지상부에서 30cm 내외가 다 분포가 됩니다. 30cm 내외. 신근성이 아니에요. 우리 저 전라도 가면 수박을 해요. 선을 오지 수박을 하는데 수박은 뿌리가 어디가 되느냐 1.5m가 내려갑니다. 땅속으로 1.5m가 되고 양옆으로 약 3m가 걷습니다. 1.5m씩. 예, 굉장히 신근성이고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가뭄하고 가뭄에는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배수만 잘 되면 수분에도 강해요. 그러나 양파 같은 경우는 30cm 내가 분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물면은 가뭄을 타게 되고 비가 많이 하고 침수가 되면은 습해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습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두둑을 낮게 해야 되겠네? 아니 가뭄을 덜 타기 위해서 두둑을 낮게 해놓으면은 옛날에는 물론 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농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한 2~3시간만 폭우 쏟아지면 그냥 잠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똑같이 생각을 안 된다. 그래서 배수 관리를 잘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을 잘 빠질 수 있는 조건을 무조건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족할 때는 어쩌냐? 부족할 때는 줘야죠. 스프링클러로 돌려서 주던 아니면 고랑에다 물을 대서 주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의 활동력이 30cm 내에 다 분포를 하기 때문에 뿌리가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침수가 되면 뿌리에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못해요. 숨을 못 쉰다 이겁니다. 그럼 뿌리가 약해져. 약해지면 지상부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지상부가 약해지면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이파리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가장 양파 농사, 마늘 농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대파도 똑같습니다. 아까 내가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대파들이 지금 양옆에 심어져 있어요. 심어져 있는데 어떤 집은 이파리가 깨끗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벌써 이파리가 위가 입마름병들이 노래져가지고 그건 결론적으로 뭐냐 땅에 뿌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포장들은 위에 이파리가 절대 노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마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이 많은 밭자리들은 그 증상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양파도 똑같고 마늘도 똑같고 대파도 역시 똑같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배수 관리에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철저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양 가해를 내가 한 두둑 두 두둑을 덜 심더라도 포크레인 작업을 해갖고 배수가 비가 많이 왔었을 때 물이 쫙 빠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좀 늦게 파종을 했고 자 기본인데 안 되신 분들이 자 온도는 좀 서늘해서 바람은 잘 됐었지만 자 9월 중旬쑥 비가 많이 와서 뭐가 많이 녹아내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11월달 정식도와 준비가 늦어져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늦어지고 지금도 정시하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전라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시하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늦어졌다. 그 정식 면적은 좀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 제가 여기는 저하고 이만 챔피언을 하셨던 부장이에요. 저기는 밥 준비를 태양열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복도를 하죠. 톱밥으로 톱밥을 하고 발화를 했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땅이 넓기 때문에 이 육묘상 포장을 좀 넓게 했어요. 크게 했는데 여기 자주 보시면 가운데가 비었죠. 가운데가 비었어요.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심는데 16줄을 심는데 가운데를 두 줄을 뺐어요. 왜 빼겠어요? 통기성 독해. 그리고 가운데가 크다 보면 가운데가 공기가 안 통하고 수분이 많으면 가운데서 많이 죽고 또 가운데 모종들이 무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모종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방법이다. 왜? 가운데 모종들도 야무지게 키워야 되니까. 오늘 이제 트레이 파종하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는 초기에는 기계 육묘든 일반 트레이 육묘든 아까 토양 육묘든 전체적으로 발화율이 상당히 초반에 좋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발화돼서 올라왔을 때 가운데 비어 있죠? 그렇게 지금 발화가 잘 됐었습니다. 근데 9월 하순경에 이제 제가 돌아다녔지만, 제가 컨설팅에서 돌아다녔지만, 죽어요. 죽죠?
이분도 좋았었는데 굉장히 좋았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때 10월 15일경에 이제 이렇게 허옇게 타버리고 녹아내려 아주 뭐 바라도 좋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하우스거든요. 보람 가운데 봐보세요.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하우스에서는 물을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가 없는데 물을 많이 넣으니까 날씨가 뜨거웠잖아요. 10월 중순경에 뜨겁다 보니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제 일자 전역하는 겁니다. 모종 보시면은 왼쪽에 내가 같이 키웠던 모종이네요. 여기 하우스 제가 관리했던 하우스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좋았던 모종들이 물이 보이는 자리들이 이렇게 이제 해가 뜨니까 녹아내릴 수밖에 없고 여기 녹균병이 오고 역병이 오고 입마루병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둑도 높게 했잖아요, 그죠? 두둑도 높게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저렇게 녹아내려버리고 그래서 한 30%는 죽었어요. 하우스도 이것도 기계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저렇게 녹았죠. 우리 사장님도 이렇게 되셨나요? 올해 좀 피해 많이 보셨어요,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까지 크게 피해를 안 보셨었어요. 근데 워낙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70, 80%로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짓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120%, 130%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 사장님도 잘못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연세 드셔서 하나님이 너무 연세 이제 여기도 아까 저 위에는 좋았는데 물이 여기 보이는 자리예요. 아까 큰 포장이에요. 위쪽에 물이 보이는 자리는 어떻게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물이 많아서 안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물 잘 빠진 건 이렇게 좋아요. 물 잘 빠진 데 이렇게 좋은데 아주 좋죠. 이제 10월달 그때 비 그치고 나서부터는 오정들이 그래서 기계유묘에서 어려운 점이 첫 번째 처음에 파종을 해갖고 발화를과 잘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키우는 과정에서 아까 저런 증상이 안 나오게끔 물 관리를 잘해요. 그것만 잘 하시면 기계유묘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이유가 뭐냐? 유묘에서 어렵단 말이죠. 아까 우리 사장님처럼 9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한 10%는 그냥 땜빵 안 하고 그냥 놔둔다고 하거든요. 근데 발화율이 70%면은 20% 이상은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계응용가 늘어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30일 날 10월 30일 날 정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서둘렀어요. 굉장히 서둘러가지고 일찍 정시가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이 쉽습니다. 기계 정식 안 하고. 그럼 여기 같은 다른 분인데 이제 모종을 잘 키웠지만 이렇게 모종 선발을 해요. 찌면서 좀 조그마한 것들은 따로 뺍니다. 그래서 일정한 모종을 심어주는 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수확량 자체가 큰 차이가 납니다. 겨울철에 큰 것도 쏟아지고 그래서 좀 시간 걸리고 여기서 인건비가 좀 들어가지만 적은 것들 좀 이렇게 빼서 선별을 해서 심어주는 게 좋다. 자,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가 너무 하다 보니까 밭을 만들면서 정식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심어놓고 물을 못 줬어요. 물을 못 주니까 한 5일 동안 물을 못 줬어요. 내가 물 주라고 했는데 물을 못 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어놨지만은 여기 이파리를 봐보세요. 바로 일어나면 여기 이 전립 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파리가 벌써 죽어 들어가죠. 그죠? 네. 뿌리가 찐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돼요. 그래서 정식을 해놓고 그나마 이제 기계 트레이 448에다가 하시는 우리 기계 트레이면 안에가 뭐예요? 황토가 있잖아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어놓으면 절대 안 시들어요. 바짝바짝 서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에요, 그것도. 근데 일반 모를 찌게 되면 뿌리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심게 되면은 쓰러지게 돼요, 쓰러지게. 그러면 누가 최대한 빨리 새뿌리를 빨리 내리느냐.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수분이 있어야. 자, 여기처럼 정상적으로 바로 다음날 수분을 줬단 말이죠. 물을 주니까 제가 30일 날 심고 제가 13일 날 거의 한 2주 지났잖아요. 그죠? 2주 지나면 이렇게 속잎이 올라와줘야 돼요. 속잎이 올라와야
그러면 뿌리가 굉장히 잘 내려요. 저렇게 바짝 서 있죠? 네, 저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열흘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바짝 서야 되고, 뿌리 봐보시면은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렸죠? 네, 그렇게 올라서야, 올라서고 속잎이 올라오면 뿌리 자체가 10cm, 15cm 이상은 쫙 뻗어 있죠. 그래서 저렇게 뿌리를 내려놔야 겨울이 춥고 하더라도 월동에 동해피해를 안 받는다. 또 이제 보시면은 20일 날, 한 20일 지났죠? 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모종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잘 컸어요. 네. 잘 컸죠? 이게 오늘 20일인데 저게 그럼 한 열흘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5장 나왔잖아요. 속잎까지, 그죠? 네. 그러면 한 열흘 지나면 얘가 클 거고 또 속잎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얘가 또 굵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모종이 너무 좋은 모종 일찍 경시하기는 이만큼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추대분구가 왜 나오냐? 왜 추대분구가 왜 나오느냐? 이게 1cm 이상 두껍고 이파리가 6, 7장 나와버린다. 12월 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무 잘 됐다. 두껍고 이파리가 6, 7장 나왔다. 그러게 되면은 겨울철 1월 2월달에 추위를 받으면 추대가 올라오고 12월달 날씨에 따라서 분구가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정시하거나 너무 굵은 모종을 심게 되면은 이렇게 12월 초까지 하고 이만큼 커버리면은 분구하고 추대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잘된 것들이 다 추대 분구가 나옵니다. 자, 모종을 그렇게 해서 5에서 6mm, 이게 5에서 6mm 한 4장 정도 제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멀칭을 내가 투명 멀칭을 하냐, 흑색 멀칭을 하냐.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걸로 하셨어요? 녹색 멀칭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흑색을 많이 하시죠? 우리 집은 따뜻하니까 흑색, 검정 멀칭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 별은 아까 이게 기온이에요. 지금 땅의 온도예요. 땅의 온도. 그러면 11월 달에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밖에 온도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무멀칭은 기온이 1월 달 되면 1.1도, 2.1도, 자, 투명 멀칭은 3.0. 네, 투명 피복을 하면, 비닐 피복을 하거나 우리가 푸시볼을 씌우면 온도가 기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땅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요 덮어놓으면 위에가 지상보다 온도가 따뜻하겠죠? 그러면 겨울철에도 얘들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추대 분구는 12월 초까지 해서 아까처럼 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 1월달, 2월달 크는 거는 추대 분구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1월, 2월달에 커가지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추위가 막 한 30일, 40일 계속 추워버리면은 추대 분구가 나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4월달, 5월달 나오는 추대 분구는 12월 초까지 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 1월, 2월달에 크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거하고 큰 무관하다. 그래서 노집 전라북도나 이런 데 가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부직포를 안 씌워요. 못 씌웠어요. 왜 못 씌우냐? 너무 크니까 추대 분구가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이 생각에 부직포를 안 씌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또 내가 이제 실험을 해요. 같이. 근데 똑같이 심고 해가지고 부직포 씌운 데하고 안 씌운 데하고 제가 한 3년을 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2월 초에 우리가 부직포를 씌워요. 네, 12월 초에. 그럼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나서 12월 초에 심는 거 하고 그냥 안 씌운 데 하고 2월 중하순경에 가서 부직포를 벗겼을 때 어떤 게 많이 커 있겠어요? 부직포 씌운 데하고 안 씌운 데하고? 씌운 데가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속도 더 크고 이파리가 한 장 내지 한 장에서 2장 정도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4월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파리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2월 하순경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파리가 4장에서 출발을 하냐 5장에서 출발을 하냐 6장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입수 악화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칭을 하게 되면 그만큼 땅의 지온이 높아지고 안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1월, 2월 달에도 성장을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4월달까지 입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궁금했습니다. 이제 문이 많게 쌓고 한 여러 가지고 막 줄기가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안에서 크잖아요. 이 양파나 마늘이 안에 크면 이파리가 막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꺾여도 이제 나중에 벗기고 나면은 금방 일어납니다. 얘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한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는 추워가지고 겨우 다 얼어 죽습니다. 90%안 씌우면 안 돼요. 그래서 90%를 씌워서 최대한. 그래도 춥기 때문에 이 전라도에서 90%를 씌우는 거하고 거기서 씌우는 거하고 또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 비료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제주도 가면은 조생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조생. 그러면 그분들은 3월 말 4월 초에 수확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비료를 줘요. 아니 국토정도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거기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키워야 돼요. 추비를 좀 일찍 주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는 추대 분구가 좀 나와도 극조생 하나 먹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주면 어떻게 돼요? 자, 요소를 주면은 어차피 뒤에서 설명할 부분이니까 설명해요. 자, 요소는 무슨 비례예요? 질소 비례. 그 다음에 요한도 질소 비례죠. 네. 그럼 요소하고 요한을 주면은 질소 비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질소가 몸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뭘 키운다고요? 몸을. 그러면 이파리를 키우겠죠? 이파리 색이 진해지겠죠? 그럼 속잎이 올라오겠죠? 크는 건 빨리 커요. 빨리 큽니다. 요소 비례 좀 커야 빨리 큽니다. 근데 얘들이 크는데 짱짱하게 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커요? 그렇죠. 웃자란다 하죠. 웃자란. 물러요. 조직이 물러요. 물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날씨 따뜻하죠. 비 오고 나서 온도가 10도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잘 크겠죠. 더 잘 크죠. 그러다 추우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루아침에 싹. 그게 이제 그게 자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겨울 날씨가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게 24년도 일이에요. 그게 24년도 겨울에 23년도 12월 1월 달에 그 증상이 한 10년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보통 평상시에 겨울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료를 줘갖고 좀 키워놓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분 나름대로 노하우예요. 좀 키워놓는 요소 비료 줘갖고 좀 키워놓는 거예요. 물론 심는 시기에 뚜리겠죠. 일찍 심어가지고 너무 잘 컸는데 또 줘버리면 안 되지만 좀 약하다 했을 때는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오고 24년처럼 되면은 녹아 내려버려요. 오히려 더 손해요. 그거는 날씨도 도와줘야 되지만 자기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자, 요게 자 보시죠. 요게 그겁니다. 23년도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에 잘 컸어요. 벌써 잎한 6장 나오고 잘 커서 못 자랐어요. 비가 자주 오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 그때 20일 추우니까 영하 13도 10도 내려가니까 저렇게 다 물러져 버려요. 이거가 못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파리를 야무지게 만들어야 돼. 요소비를 좀 더 웃자라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1월 6일 날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재해범을 어디가 제일 먼저 된지 아세요? 아까 우리 회장님은 전라남도에서 했다지만 전라도 김제에서부터 시작해요. 김제에서. 그 김제에서 먼저 도청에서 오라 하고 막 길센터 오라 해갖고 왜? 그 김제에서 찍으면 다 거의 하루아침에 다 작성하죠. 그렇게 해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또 1월달 날씨가 좋았어요. 1월달 날씨가 좋았는데 또 잘 크다가 또 1월 말 구정 전에 또 한번 추위가 와버려요. 구정전 추위가 오니까 두 번째도 이렇게 녹아내려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근데 뿌리는 살아있어요. 뿌리는 좋아요. 뿌리는 살아있지만 워낙 날씨가 따뜻하다가 영하로 막 한 2, 3일 추워버리니까 이렇게 녹아내려버려요. 오히려 늦게 심어갖고 늦게 컸던 것들 얘네들은 추위를 덜 받았어요. 근데 못 자랐던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보고 비료를 주는 거는 좀 날씨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병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춘부병 썩어버리는 춘부병까지 발생이 됐었죠. 또 올해 우리 사장님들도 요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날씨가 아무래도 그 24년도의 날씨를 닮아가지 않냐 저는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추워져 버리면은 또 물러질 수 있다. 하나님한테
혹시나 2024년도처럼 또 따뜻하다가 추워져 버리지 않냐. 네, 요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12월초에 부직포를 씌웁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직포를 씌우는 데 하고, 자, 여기는 씌웠지만 여기 안 씌웠어요. 안 씌웠어요. 실험을 하기. 그러나 이제 보면은 씌운데 같은 포장이에요. 씌운데 보면 벌써 이파리가 봐보세요. 6장. 크기, 두께 틀리죠? 네. 12월초에. 나도 내일 가서 쉬어야지. 그러니까 12월 달에 애들이 1월, 2월 달에 날씨가 따뜻하고 안에서 부스프를 씌워놨으니까 크는 거죠. 뿌리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월 28일이란 말이죠. 2월 28일 날 가서 내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걷어요. 걷는데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거 하고 아까 이 전에 사진하고는 나중에 4월 말 이제 피대 시기에 들어가면은 임수 확보가 완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늦게 점식을 하셨던 분들 날씨가 추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 비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충분하게 물을 줘야 되고 만약에 비가 안 온다고 하면은 내가 연면살포라도 해가지고 이파리에다 영양분을 좀 공급해가지고 빨리 뿌리를 내리고 잘 잡아놔요. 그래야 빨리 차고 요렇게 차이가 난다. 예. 그러면은 뭐 벌써 수확량에서 차이가 많겠죠. 아까 의사님 딱 눌러주면 사장님 그렇게 눌러주면 이거 오그라들어요. 성장이 오그라드는데 나중에 되면은 늦게 있으니까 성장에는 주는 겁니다. 자, 추미를 주실 때,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추미를 비료 어차피 줄 있으니까 이거 딱 보면 색깔 보면 성장이라고 하시잖아요. 자, 성장에는 어때요? 비료가 속효성입니다. 주면은 빨리 넣고 빨리 흡수가 되는 비료예요. 그러면은 성장에 말고 요소나 유화는 네. 성장에보다 늦어요. 자, 요소가 빨라요, 유한이 빨라요. 주면 효과가 빨라요. 유한이 빨라요. 네, 유한이 빨라요. 그 왜 그러냐? 요소는 중성태 비료예요. 그냥 NH예요. 그러면은 유한은 암모니아 비료예요. NH 플러스 폭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양이온. 그럼 주게 되면 물을 만나잖아요. 녹죠. 녹으면은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유한입니다. 근데 요소는 유한으로 바뀌어요. 이 요소, 이 질소가 유한으로 바뀌는데 온도에 따라서 4, 5일 차이 나는 게 있고 추울 때는 일주일, 열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요소를 붓건가 유한을 붓건가는 내가 빨리 행복을 시키고 싶다. 빨리 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유한을 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빨리 행복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보다 더 빠르게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성장에는 주는 겁니다. 성장에는 더 빨리. 야, 성장에는 더 빨리 흡수가 되고 또 빨리 좀 떨어져요. 자, 성장에는 NO3 질산제 질소가 들어있어요. 암모니아제도 들어있고 질산제도 들어있어요. 이게 녹으면은 바로 흡수가 되는 비료들이에요. 그리고 이 질산제 비료는 가스피가 안 나와요. 근데 요소태에서 암모니아태로 바뀌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로 바뀌면서 아질산 가스가 나와요. 요소나 유화는 가스가 나와요. 녹으면서. 근데 소산태 질소, 질산태 질소는 가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파한테 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가 안 됩니다. 많이 줘도 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요소를 많이 주면 거기서 녹으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데 많이 줘버리면 가스피해 들어가요. 유한도 너무 많이 주면 가스피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작물의 형태, 봄에 내가 좀 빨리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초산태 질소가 들어있는 비료를 먼저 한번 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 초산태 질소가 들어있는 비료 중에 또 뭐가 있냐? 질산칼슘이라는 비료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질산칼슘 만들어 보셨어요? 질산칼슘이 있어요. 질소하고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 질산태에 들어있는 질소, 질산칼슘에 들어있는 질소가 암모니아태도 있고 질산태가 있어요. 빨리 흡수가 되고, 스피드가, 그렇죠. 스피드가 질산칼슘입니다. 네, 그게 좋네요. 그래서 그걸 주면은 빨리 넣고 빨리 흡수가 되고, 거기에 칼슘이 들어있어요. 칼슘이 들어있으니까 칼슘은 어떤 작용을 하냐? 조직, 세포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이 첫 추미를 주실 때 요소만 주시면 안 돼요. 요소만 주면은 물론 요소만 줘도 돼요. 질소비료니까 키우는데 짱짱하고 두껍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짱짱하고 두껍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첫 추미를 주실 때
요소만 주면은 웃자라게 돼 있어요. 가늘게 쭉쭉 커요. 근데 이걸 두껍게 만들어야 되겠죠. 두껍게 만드는 비료가 어떤 비료인지 아세요? 칼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무지게 세포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두껍게 만드는 가리게 합니다. 뭐가 한다고요? 가리 비료 뭐가 있어요? 염화가리나 황산가리 비료. 그래서 요소를 주면은 염화가리, 황산가리 같이 섞어서 주셔야 돼요. 요소 뿌리고 나서 황산가리도 같이 뿌려줘야 돼요. 2대1로 뿌려줘야 돼요. 질소기가 많은 앵크를 줍니다. 질소가 30%짜리. 거기에 가리가 16%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질소는 몸을 키워주고 거기서 가리도 녹아가고 가리는 어떻게 돼요? 두껍게 만들어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칼슘제를 준다. 칼슘제를 주면 이파리 어떻게 되세요? 더 단단해집니다. 더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세요? 날씨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날씨가 뜨겁다든가 날씨가 춥다 해도 단단하니까 추위를 다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는 거예요. 야무지니까. 근데 요소만 줬던데 질소만 줬던 데는 웃자가 있으니까 날씨가 춥거나 뜨겁거나 하면은 장애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물러지는 증상 아까 중풍병이라다 무릎병 증상이 훨씬 더 빨리 오고 그 다음에 녹균병도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는 조건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소만 주는 게 아니라 염화가리나 황산가리 섞여있다. 자, 이제 첫 추비를 주기 전에 날씨가 만약에 비가 살짝 온다 수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질산칼슘을 한번 싹 뿌려주면은 얘는 질소하고 칼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질소는 바로 흡수가 되니까 잎색이 진해져요. 그리고 칼슘은 그 이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뿌리고 나서 2차로 추비를 일주일 뒤에 일반 아까 복합이나 NK, 질소기가 많은 거를 뿌려주시면 돼요. 부직포를 심으면 잘 커요. 아까 보셨죠? 잘 커요. 근데 온실 안에서 크면 애들이 조직이 어떻게 되죠? 아무 데나 연하겠죠. 그래서 추울 때 비키지 말라는 거예요. 온도가 풀릴 때 비키라는 거예요. 왜? 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연하게 큰 데다가 잘 컸지만은 조직은 연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요소를 줬어. 이 요소를 주니까 요소를 또 빨아들이겠죠. 그럼 요소는 더 웃자라게 만들겠죠. 그러면 이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추위를 오거나 하면 확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스피드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 비싸니까 그 25kg짜리 있어요. 질산칼슘. 그게 더 싸요. 네. 스피드보다 더 싸요. 25kg짜리. 그거 사서 쓰시면 돼요. 그 아까 보관 말하는 지는 농사를 다니냐 너는 성격이다 무조건 보관만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웃자랐을 때는 요소나 유황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질산칼슘, 질소와 칼슘이 들어있는 비료를 내가 한번 뿌려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저렴하게 하려면은 고생을 하겠죠. 뭐 물론 뿌려주려면 힘들겠죠. 그러나 고개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근거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크는 거를 봐가면서 내가 이거를 보고 어떤 비료를 줄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오늘 오신 우리 사장님들이 그 위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남이 요소 준다 해서 나도 요소를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되느냐가 그러면은 내가 물을 줬을 때 두둑을 높이에 따라 틀리겠죠. 두둑이 위에 하고 중간하고 두둑 밑에가 틀려요. 그러면은 내가 물을 줬었을 때 중간 부위가 뿌리 중간 부위가 있죠. 그게 50에서 60% 정도. 우리가 수분 측정기를 했을 때 50에서 60% 정도 되고 위에는 30에서 40% 정도. 그저 밑에는 70에서 80%가 돼요. 이 고랑 밑에는. 그 수분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위에가 60%, 70%, 80% 돼버린다. 물을 많이 주면 위에가 70%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돼서 저 밑에 뿌리 있는 부분은 물이 더 많겠죠. 수분이 많으면 일단 뿌리가 뭐를 못한다? 숨을 못 쉰다는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못 쉬니까 얘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기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서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 약해지는 것 때문에 녹인이 붙고 이제 날씨가 춥다 덥고 그래서 물은 두둑 속에가 보통 중간 부위가 60에서 70% 정도 수분을 유지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넣어봐가지고 손 잡았을 때 떡이 되면 90% 100%예요. 수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흙을 위에 흙을 잡았을 때 절반은 뭉쳐지고 절반은 풀어지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 이상을 주면 안 된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물을 내가 조금씩 공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다고 해주냐. 물이 없으면
이 식물이 포도당을 만드는데 수분이 없으면 포도당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 양분을 못 만든다니까요. 그 가물면 안 끄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끄는 거예요. 가물면 안 끄잖아요, 식물들이. 왜? 양분을 못 만드니까 수분이 밑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물이 필요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 해주십시오. 네. 네. 자, 들으셨죠? 중요한 부분, 아까 같지만은, 아까 비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자세하게는 못 해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 우리 사장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다른 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테스트도 하고, 보고, 사진 찍고, 저런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2만 1,000평을 지금 제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리고 작년에 내가 1등을 만들어드렸어요. 올해도 제가 1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궁금증을 자주 가지시고 왜 저걸 주는 거야? 왜 저걸 줘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자꾸 의식을 가져야 발전이 된다. 항상 중간에 60%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6월 수학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 그러면 밑에 항상 그 물이 너무 많은 상태가 아닙니까? 이게 중간에가 60%면 50에서 60%면 밑에는 70에서 80%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양파 뿌리는 깊게 들어가는 작물이 아니에요. 이 위에서 30cm 내에 다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두둑을 20cm 했다. 그럼 중간이면 15cm 정도 되잖아요. 그죠? 10에서 15cm 그 정도 되면은 거기가 그 정도 유지만 되면 충분하게 유지가 된다. 다시라 그 인산이 네. 인산이 기비로 들어가잖아요. 네. 네. 기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왜? 애들은 질소 인산가리 중에서 질소가 가장 흡수가 빨라요. 빨리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가리예요. 오늘 교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